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사태는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부터 시작된 현상이 이제 마무리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70년 전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그때에 이미 남노당을 중심으로 한 이 좌파 세력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속아서 78% 내지는 80%가 거기 동의를 다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의 대한민국은 오늘 북한 같은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원래 그 역사적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 19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세울 수 없다 해서 목숨 걸고 싸움을 시작해서, 그래서 박헌영을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남노당의 핵심 사람들은 6.25 때 아주 골수군자들이 10만 명은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고, 그 결과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덕분에 한 세상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 5,200만이 현재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이 현재 상태가 누구 때문에, 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다시 또 70년 만에 국민들이 다 주사파한테 속아서 또 북한으로 도망갔던 그 남노당 핵심 세력, 그들이 끊임없이 간첩을 계속 난파시켜가지고 결국은 청와대를 점령하고 대통령을 점령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볼 때에 아무리 제가 좋게 보려고 해도 이것은 좋게 볼 수 없는 것은 앞으로 몇 가지를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확실한 것은 북한에게 포섭된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포섭되지 않고서야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정책, 이게 정상적 사람으로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요. 중간중간에 대한민국 정신에 바로 서 있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요즘 엊그저께 일어난 청와대 그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태클이 걸려서 잠시 동안 주저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저들의 목적지가 건국 후 70년 동안 노려왔던 목적지가 조선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완전 점령이 다 됐고 결정적 행동만 남았습니다. 국회 점령 다 했죠. 법원 점령 다 했죠. 이제 시민단체 점령 다 됐죠. 특별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주장하고 있는 언론사, 특별히 KBS, MBC, SBS 완전히 점령 다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평양방송과 방불하는 이와 같은 방송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공무원들 점령 다 했죠. 그나마 한국 교회 세력이 일부 정도, 교회 세력도 다가 아닙니다. 일부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3분의 1 정도가 눈치를 채고 저항을 하고 있으나 그분들도 이게 이제 국가 이 회복운동 또 애국운동을 한 지가 오래 경력이 없어서 내가 30년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지금 그런 실수들을 계속하는 것이 뭐냐. 전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뭐 선교단은 선교단대로 그렇게 해봤자 안 돼요. 내가 30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자마자 결국은 대한민국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현상이 막바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모든 전반에 북한의 간첩급에 속한 사람들이 다 틀어지고 있고, 그 지시를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양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가운데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바로 깨달아야 될 텐데, 국민들 역시 이게 개구리 전법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돼 가는지, 또 뭐 그래도 뭐 설마 나라가 뭐 없어지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국민들 중에 일부분은 이미 벌써 동화가 되어서 일 안 하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니냐
하는데 이미 벌써 빠졌던 사람들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뭐 준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희망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젖어 들어간다면은. 그러나 이 세상에요, 일하지 않고 공짜로 사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 한 10년 내지 20년은 그동안 이승만과 박정희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나눠서 쓰면 생존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장차 장래 10년 20년 후에는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낙심만 하고 한숨만 짓고 이제 세상 다 끝났다 뭐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방법을 찾고 또 우리가 그 저항을 하고 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는 3.1절 대회를 선포를 하고 그것도 우리가 작년 재작년 광화문 광장에서 뭐 수백만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만 개의 앱을 조직해서 3.1절 행사를 앱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애국운동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실제로 제가 또 다 해봤고 그 결과 현재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00만 개의 앱을 조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 삶의 순서에서 여러분이 일도 하셔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뭐 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모든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앱 심는 일에 이 우선순위를 두시고 난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앱을 심겠다. 이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지금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계속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 일당들은 이제 마지막 포돈을 누르기 위해서 마지막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4월 달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마치면 바로 개헌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개헌을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개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선택권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지시입니다. 북한의 지시. 북한이 지시하면 그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매수됐으니까 북한에게. 북한의 지시대로 안 하면 그건 바로 처형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또 공산주의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 일했던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 보십시오. 다 이용하고 나서 북한으로 데려갔잖아요.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했잖아요. 처형. 이용해먹고 처형했지 않습니까? 처형하는 제목도 뭐냐? 미국의 간첩이라고. 박헌영이 어떻게 미국의 간첩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뒤집어 씌워서 박헌영을 비롯해서 김원봉을 비롯해서 남한에서 올라간 그 남로당의 그 지휘부는 거의 다 처형이 됐습니다. 다 처형이 됐고 그와 같은 그 북한은 잘 사람을 이용하다가도 1%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바로 처형입니다. 나는 그와 같은 북한의 한국의 자기들 편에 속한 지도자들을 처형하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근래에 보면 예를 들면은 뭐 그 노회찬 의원님 그 노회찬 의원은 같은 좌파고 이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시민운동가 그다음에 정치가일지라도 노회찬 의원은 약간 색깔이 달랐거든요. 우리가 요즘은 쉽게 쓰는 종북이라는 말이 있죠. 북한에 종속돼 있다. 종북이란 그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심상정하고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석기하고 그들하고 싸워서 당이 분리돼 나올 때 더 이상 우리는 종북주의자들과 같이 할 수 없다. 이 최초의 출발입니다. 그 단어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분은 사회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다 좋은데 북한에 예속된 사회주의는 안 된다 하는 견해를 말하자마자 어떻게 모양새를 만들고 주의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네? 결국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린 한국의 모든 경제력을 북한으로 옮기려고 써먹으려고 정몽원 회장, 아산재단 보십시오. 그렇게 금강산, 그 다음에 개성공단 다 써먹고 나서 결국은 그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왜 자살했습니까? 나는 그 뒤에는
최후의 뒤에 그 자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앞에 최후의 배경은 북한의 지시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희정 그 충남지사도 그분도 뭐 대학 다닐 때는 뭐 주사파고 주사파 중에 주사파고 뭐 좌파고 주최사장 했고 뭐 다 이제 했겠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분야의 지도자가 돼 보니까 국회의원도 해보고 또 충남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처럼 노무현 자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어떻게 봅니까? 좌파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강경기지도 하고 FTA도 하니까 결국은 보세요. 자살하잖아요. 뭐 이명박이가 그 뭐 불법 자금을 조사해서 자살했다 하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그 결정권은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도 서울시장을 3번 해보니까 이게 이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흔적 내지는 현상만 보이면 이건 자살이에요, 자살다. 예? 박헌영 처단하다시피 김원봉 다 처단하고 올라간 사람 다 처단하고 그다음에 한국 안에서도 자기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북한의 지시대로 정확히 하는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 우파를 통하여 처형을 하는 이런 행태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볼 때 자살에 죽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북한한테 충성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안 하면 문재인 같이 안 하면 이거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감행을 하고 이미 벌써 국회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가기 위한 앞에 행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은 법들은 지금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이제 총체적인 전체 헌법 자체만 이제 개헌하는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데 두고 보십시오.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그러나 저는 가능성이 참 힘들다가 어렵다고 보이지만은 3.1절 대해서 우리가 1000만 개 앱을 조직을 해서 전 국민이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일으켰듯이 3.1절 때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눈치를 채고 더 이상 뭐를 여러분들이 원합니까? 무엇을 확인을 하기 원합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다 됐다니까요. 세상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1절을 통해서 국가를 새로 세우고 주사파 그다음에 문재인 이러한 사람들은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으로 이승만 대통령처럼 북한으로 쫓아버리든지 또 안 그러면 전향을 하든지 그들이 완전히 전향각서를 쓰고 전향을 하든지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니면 스스로 땅속으로 내려가든지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일생을 헌신해왔고 일생 동안 제가 해왔기 때문에 저는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감옥만 3번 갔다 왔습니다. 감옥 3번 갔다 왔고 또 경찰서에 갇힌 거를 다 따지면 7번이나 제가 감금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기도로 다시 나오게 됐지만은 그러나 뭐 쟤들이 정가훈 하나 죽이는 것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북한에 간첩을 시켜서 처형해도 되고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시기와 때를 쟤들이 이제 보는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저를 왜 쉽게 안 죽이느냐? 내가 죽이면 국민들이 반발해서 일어날까봐 역효과 일어날까봐 가만히 나를 지금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반드시 순서별로 하나씩 다 다가옵니다. 순서별로 다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생명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3.1절 우리 1000만 앱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루 일하는 일 중에서 우선순위를 앱 조직하는데 거기다가 순서를 두셔서 그 국가가 있어야 뭐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손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하는 거지 국가가 없는데 뭐가 존재하겠습니까?